세계적인 게놈 전문가이신 박정화 교수님 암 예측과 예방 그리고 유전체 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생 게놈을 연구해왔어요. 오늘 자리에서는 게놈 기반 조리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오믹스 기술을 통한 암의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그리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김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게 측정에 관한 여러분이 암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기인지 그냥 약을 먹었는데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아까 뭐 다양한 우리 예방 무슨 약이라든지 암 약을 먹었는데 되는 그걸 알 수 있는 다음 slide. 먼저 이제 감사의 말을 보면 제가 하는 이 발표 내용이 전부 다 과학 어쨌거나 근데 모든 의학이나 생물학의 근간은 과학적 강론하고 정교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저는 여러분 포함해서 국민들이 국가와 공무원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게놈이 뭔지 뭐 아무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 동료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연구하고 배우고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모르실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에피제네틱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왜 유전학 혹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걸 소개시킵니다. 왜냐면요, 이 에피라는 게 영어에 바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퀴냐면 DNA 바퀴라고. 여러분이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세포도 보시려는데 김 박사 보여준 그 세포가 DNA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그걸 게놈이라고 그러고요. DNA 총합을 게놈이라고 그러고, 그 DNA 위에는 그게 아니라면 DNA라면 그거 위에 또 DNA를 조절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걸 그거의 유전을 연구하는 게 왜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요 지를 보시면 요 지가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이 지는 이게 비만일 뿐만 아니라 병이 있고 몸이 안 좋은 지는 아픈 겁니다. 이 지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요 두 지를 잉태한 엄마지가 임신했을 때 평소에 독약을 먹었어요. 나쁜 약, 항염호르몬 그걸 많이 먹었는데 그 엄마한테 그 임신한 엄마지한테 뭘 먹였냐면 영양제를 먹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 몸에 하는 그 영양제 독약을 줘놓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주는데 그 뭐 폴릭애시드, 엽산 그 박성규 교수님 잘 아시는데 좋은 거 뭐 이렇게 뭐 비타민 비타민 C 좋은 걸 먹이는 쥐입니다. 이게 그 먹인 쥐에서 태어난 애는 요렇고요. 그걸 안 먹인 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부터 이 뭐냐면 게놈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뭘 먹었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음 세대에 완전히 다른 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존의 모든 이 게놈이나 유전학을 뒤집는 이 획기적인 문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게놈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놈이 태어나도 영양제만 잘 먹어도 암을 안 걸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잘 태어나도 나쁜 거 먹으면 아까 고기 탄 거 말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 안 걸리는 그런 거죠. 이게 현대 유전학의 최첨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제가 말하는 주제도 이거에 기본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걔는 똑같은데 불구하고 왜 한지는 비만의 털도 제대로 안 나고 한지는 정상적이냐? 다음 슬라이드.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한 걸 한마디로 그림 놓은 겁니다. 똑같은 한마디에 있는데 하나는 이 영양제 좋은 걸 먹여가지고 방지를 해서 나는데 그러면 뭐가 차이 나느냐를 이제 분자적으로 한 명밖에 볼 수 없는 그 분자를 보면 그 게놈이 있는데 유전자가 있는데 요 위에 패턴이
요거는 점이 새까맣게 하나인데 요 점이 3개죠. 이거는 게놈은 안 바뀌었는데 거기 딱지가 3개가 다릅니다. 요거는 딱지가 하나 짜리고 이거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게놈에 딱지가 안 써. 담배 많이 피우면 딱지 안 써. 운동 많이 하면 딱지가 또 안 씁니다. 게놈 위에 무슨 뭔가 이게 딱지가 있으면 그 패턴이 여러분의 심지어 유전까지 결정하고 자식까지 결정하고 자식의 건강까지 결정하고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 치매 걸릴지 안 걸릴지 심지어 이런까지 결정하고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게놈을 할 때는 다 타고난 팔자다 이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암을 치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거를 잘 조절하면 이 패턴을 잘 조절하면 나이가 80인 사람을 심지어는 60으로 젊기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획기적인 거죠.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연구라는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분화하고 세포가 분화하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키가 크고 뭐 자라고 넓고 그 다음에 종양근이 생기고 이런 거에 이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서 모든 다양한 세포에 다 관여합니다.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건강을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외의 유전학이고. 근데 그 외의 유전학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 몸이 그러면 딱지가 이렇게 다르니까 그걸 뇌칠기라고 그러는데 그 뇌칠기가 붙어 있는 게 다르니까 암 걸린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럼 암 걸린 사람의 피 속에 DNA 쪼가리들이 흘러다니거든요. 여러분 피 속에는 DNA 조각이 엄청나게 많고 뭐 단백질도 많고 뭐 아까 사이토카이닌이 뭐 코로나 걸리면 이 피 속에 5만이 다 돌아다녀요. 코로나도 돌아다니고 바이러스 돌아다니고. 그러면 요 피를 뽑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그 딱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패턴을 조사를 하면 암에 걸려 있으면 그 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를 그 데니스 로라는 사람이 옥스포드에 피임물 출신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그거를 다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 속에서 한번 보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피 속에 워낙 많으니까 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여러분 피 속에 그거 눈에 남는 거 뽑아가지고 암 패턴이 있는지 딱지가 있는지 안 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나노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웠는데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 피 속에 5만 개 들어있는 거를 드디어 알 수 있는 액체 생금 기술이 더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 한 10년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이 뭘 뜻하냐면 피 뽑아가지고 게놈을 어차피 유전자는 DNA를 보는데 거기에 딱지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합니다. 그 기계가 한 10억 합니다. 10억짜리 큰 이상한 기계인데 그걸 돌리면 이 정보를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circulating tumor cell이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암 DNA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굳이 그 MRI, CT 뭐 그다음에 이게 수술해갖고 째가지고 이거 그 검사 조직 검사 할 필요 없습니다. 피만 뽑아보면 안 아프게 비치는스럽게 안 아프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수십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양 특유의 이질적인 뭐 조기 발견할 수 있고 부충격 환경이 이미 반영된 뭐 이런 걸 다 검사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 아직 아주 초기고 그냥 거의 없는 상태다라면 정상인들은 그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검사를 하면 피만 뽑으면 그냥 피병으로 봅니다. 피만큼 보면 정상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장암의 1이다 이러면 그 패턴 이미 점수가 이렇게 주황색 쪽으로 찍힙니다. 2이다 이러면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찍어주고 이게 대장암인지 폐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폐암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다르게 찍힙니다. 그럼 이렇게 넣으면 이미 뭔가 여러분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제 스몰셀 런캔서라고 해서 타입이 약간 두 개, 크게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타입이. 근데 이 타입이냐 전 타입이냐도 거의 90몇% 정도 분류를 됩니다. 유방암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다 똑같은 유방암 같지만 이 게놈을 검사를 해보면 종류가 최소 8개거든요. 위암도 동양인하고 서양인은 면 다릅니다. 패턴은 게놈 검사를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패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 DNA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밀하게 알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한 듯이 약을 먹고 제거를 할지 안 할지
어떤 암 진단 뭐 약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측정 가이드가 됩니다. 연구자로서 이제 뭐 희망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국가에서 검진부터 아니면 이뭐 보험코드를 주든지 해서 어떤 클리닉 이런 데서 누구든지 가면 피만 좀 뽑으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자신이 어떤 암에 미리 걸릴지를 알고 그다음에 아까 음식이든 영양제든 알고 하고 또 만약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리면 또 그 암이 내가 진짜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걸릴 그런 개념을 타고난 건지 아닌지 그것도 보고 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내가 암에 걸릴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다는지도 또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아까 아스피린처럼 내한테 어떤 그 맞는 뭐 그런 약이 있는지도 또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치료를 실제로 뭐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재발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있고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전주기적인 암의 관리에 필요한 측정 기술 그게 이제 조기 진단, 암의 조기 진단 정밀로 이상입니다.